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이 My One and Only Love. 나의 단 하나뿐인 사랑. 내 하나의 사랑. 네. 가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봄날에 날개를 단 4월에 부는 산들바람처럼 눈부시게 그이가 나타났어요.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노래를 하죠. 그리고 그의 손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천국 같고 그와 하는 키스는 내 영혼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푹 빠졌으니까 그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그런 가사인데, 그러니까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런 게 이제 그 옛날 그 빈티지한 그 사랑의 맛이지. 그래서 이 노래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듣다가 노래 한 곡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My One and Only Love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가사를 가진 사랑 노래여서 그 노래를 48번째 꽃곰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77년생 재즈 여가수죠. 제인 모나이트, Taking a Chance on Love라는 앨범인데요. 2004년 앨범인데 빌이라는 곡입니다. 뭐 제인 모나이트는 전에 박 작가님이 한번 소개했었죠. 몇 곡을 소개하셨었고, 저한테는 제인 모나이트는 요즘 재즈 여가수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청아하고 깔끔한 목소리로 그렇게 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특히 그러면은 거의 다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새롭게 작곡해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제인 모나이트는 전통을 이어가는, 그렇죠. 아주 정말 대단한 가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뒤에 제가 할 얘기랑도 되게 맥이 닿는 말씀을 먼저 해주신 건데, 제인 모나이트가 2004년이면 27살 때인데 그냥 가장 리즈 시절에 낸 앨범인데요. 이 앨범 속에는 1930년대부터 한 50년대까지 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나온 노래들, 그 노래들을 제인 모나이트가 재해석을 해서 부른 앨범인데요. 제가 고른 곡 빌은 1927년도 쇼보트라는 뮤지컬이 있었대요. 그 뮤지컬의 2막에 쓰인 곡이라고 하는데 제롬 컨의 작곡인데요. 이 제롬 컨이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는 작사가와 함께 만든 뮤지컬 중에 이 쇼보트가 있는 거고, 27년 뮤지컬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제롬 컨이 1917년에 만들어서 오 레이디 레이디라는 뮤지컬에 쓰려고 했는데, 그때 그 주연하는 여주인공이 부르기에는 너무 노래가 처진다. 그래서 그냥 묵혀놨다가 1927년도에 쇼보트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그때 처음 이제 발표가 된 노래인데, 제목 빌이 극중 이제 화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이에요. 빌. 그러니까 실명을 제목으로 한 그런 사랑 노래인데, My One and Only Love 같은 그런 어떤 되게 판타지한 그런 가사들, 사랑에 푹 빠져서 온갖 미사여구와 그 약간 환상에 젖은 듯한 그런 가사와는 정반대 결을 갖고 있는, 가사가 너무너무 담백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대충 그냥 이렇게 음악으로만 들을 땐 몰랐는데, 가사를 한번 펼쳐볼까 하고 그 검색을 해서 띄워서 놓고 보니까 이 노래 정말 좋다. 이게 100년도 넘은 노래라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었는데, 극중에 이제 쇼보트라는 뮤지컬에서 여주인공이 가수인가 본데 사랑과 일 모두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2막에서는 이제 그 여가수가 재기를 하기 위해서 오디션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빌이라는 노래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남자한테 끌리는 그런 감정을 노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 사랑 고백의 노래인데, 그 사람은 그냥 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죠. 자랑할 게 그리 많지 않은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의 명석함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그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나의 빌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도 아까 My One and Only Love에서 얘기했던 뭐 산들바람처럼 눈부시게 그가 나타나고 그와 하는 키스는 어떻고 영혼을 불태우고 이런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냥 그 사람은 빌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가 좋아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제인 모나이트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노래하는 게 좋다, 편안하게 노래하는 게 좋다 하는데, 이 가사까지 맞물려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제인 모나이트의 아주 담백한 보컬, 그리고 반주는 피아노 하나,
군더더기 군더더기가 진짜 말 그대로 군더더기 없는 없는 그런 보컬. 예 마치 옛날에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전성기 때 되게 깔끔하게 그냥 노래만 하는 그런 느낌의 보컬이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어서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인 모나이트는 어릴 때부터 재즈와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푹 빠져 있었대요. 그도 그럴듯한 게 그 제인 모나이트 어머니가 제인 모나이트가 어렸을 때부터 엘라 피츠제랄드를 그렇게 틀어줬대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딸의 보컬 선생이냐 엘라 피츠제랄드의 노래를 틀어줬다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 제인 모나이트랑 엘라 피츠제랄드랑 비슷하구나.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굉장히 타고난 음색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곡을 해석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재즈 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49번째 꼬꼬무는 제인 모나이트의 어머니가 제인 모나이트 어렸을 때 어떤 엘라 피츠제랄드의 노래를 틀어주었을까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봐서 노래 한 곡을 임의로 정했는데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the Rogers and Hart Songbook 1956년 앨범인데요. Bewitched, Bothered and Bewildered라는 스탠다드를 골라봤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는 뭐 별명이 First Lady of Song, Queen of Jazz, 재즈와 재즈에 있는 여러 곡들의 영부인이자 여왕, 뭐 이런 최고의 칭송을 받는 여가수인데 이 노래가 있는 앨범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the Rogers and Hart Songbook은 엘라 피츠제랄드의 재즈에서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송북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엘라 피츠제랄드가 40년대 말에 프로듀서이자 매니저, 음반사 사장을 한 명 만나는데 그게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노먼 그랜츠. 그러니까 노먼 그랜츠가 40년대부터 50년대 초까지는 노그랜, 클래프 레코드 이런 거를 운영을 하다가 그 두 개를 합치면서 버브 레코드,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버브 레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56년부터 엘라 피츠제랄드와 함께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송북 시리즈라고 해서 1956년에 콜포터 송북을 시작으로 해서 64년도에 자니머서 송북까지 8년 동안 8개의 송북 앨범 시리즈를 내게 되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여러 재즈 스탠다드도 있고 그냥 팝송도 있고 뮤지컬 같은 데 쓰인 쇼툰 이런 것들을 집대성을 해갖고 8개의 앨범으로 그거를 한 여가수의 목소리로 담아서 낸 그 송북 시리즈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로저스 앤 하트 송북은 그 중에 송북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리차드 로저스 작곡가고요. 그리고 로렌츠 하트 작사가인데 이 두 분이 콤비로 여러 뮤지컬 음악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34곡을 한 앨범에서 LP 2장으로 내게 된 거죠. My Funny Valentine, Have You Met Miss Jones, It Never Entered My Mind 이런 곡들이 여러 곡들이 담아 있는데 제가 고른 곡 Bewitched, Bothered and Bewildered는 다른 곡들은 다 한 2, 3, 4분대 되게 짧은 편성의 오케스트라 반주로 돼 있는데 이 노래만큼은 굉장히 심플한 편성의 반주로 돼 있고 한 7분 정도로 엘라 피츠제랄드의 최전성기인 이 56년대 중반의 그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제인 모나이트의 엄마도 제인 모나이트가 어렸을 때 이 앨범을 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목이 Bewitched, Bothered and Bewildered잖아요. 네. 이게 그냥 사랑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느낌이잖아요. 매혹되고 괴롭고 당황스럽다. 이게 사랑에 탁 빠졌을 때 그 기분 당황스럽지. 그렇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하면은 남자 없이 뭐 남자의 큰 관심 없이 잘 살아오던 여자가 어떤 한 남자 때문에 뭔가 마법에 걸린 것 같고 자꾸 신경 쓰이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인데 엘라 피츠제랄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주 딱 달라붙는 그런 그러니까 이 비위치드 이 곡을 수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했지만 엘라 피츠제랄드 버전을 이기는 깔끔함과 깨끗함과 그런 설레임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 비위치드 줄여서 이제 비위치드라고 할게요. 비위치드를 여러 곡들을 들으면서 엘라 피츠제럴드 목소리랑 비슷한 그 느낌이 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난 브래드 멜다우가 1998년도에 아트 오브 더 트리오 볼륨 3에서 연주한 그 피아노 버전 그것도 한번 연결해서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Bewitched, Bothered and Bewildered의 색소폰 버전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 있어서 50번째 꼬꼬무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색소폰 버전, 이러한 발라드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사람 하면 단 한 명이 생각이 나죠. 스탄 게츠의 버전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스탄 게츠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1957년에 함께한 앨범인데요. 앨범 제목도 스탄 게츠 앤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그 앨범 중에서 발라드 메들리. 발라드들을 여러 곡 메들리로 하는 건데요. 5곡의 발라드를 스탄 게츠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이 Bewitched, Bothered and Bewildered인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앉아갖고 커피 내려갖고 이렇게 마치 휴식할 때 듣는 그런 아주 편안하고 느긋느긋한 감정의 발라드 메들리들인데요. 이 앨범은 스탄 게츠하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57년에 만나서 이제 녹음을 한 건데 이 앨범도 역시 엘라 피츠제랄드 앨범과 함께 노먼 그랜츠의 버브 레코드에서 나온 건데 이 노먼 그랜츠라는 프로듀서는 자신이 레코드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뮤지션과 저러한 뮤지션 함께 모아서 앨범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짝지어주는 그런 프로듀싱으로 아주 능했던 분인데 역량 있고 추진력이 있는 기획자. 예, 재즈의 더 필하모닉이라는 공연 프로젝트도 여러 재즈 뮤지션들을 몰고 다니면서 40년대 후반부터 거의 80년대까지 유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재즈에서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당시에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를 놓고 여러 관악기 주자들과 이렇게 합작 앨범을 많이 내서 뭐 제리 멀리건과 한 것도 있고 이 57년에 이 앨범처럼 스탄 게츠와 만나게도 했는데 스탄 게츠하고 오스카 피터슨이 만나서 공식 앨범을 낸 건 이 앨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대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곡들을 같이 연주를 하는데 발라드 메들리 굉장히 편안한 감정이어서 자주 듣게 되는데 모두 5곡의 발라드를 메들리로 연주하는데 스탄 게츠가 테너 색소폰이 있고 나머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는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 허브 앨리스가 기타, 레이 브라운이 베이스, 드럼이 없는 편성이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들리는데 첫 곡과 마지막을 스탄 게츠가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고 가운데 3곡을 허브 앨리스의 기타, 오스카 피터슨이 한 곡, 레이 브라운이 베이스로 한 곡 이렇게 해서 4분의 뮤지션이 편안하게 한 곡씩을 이렇게 나눠서 연주하는 그 악기에 이렇게 솔로가 변해가는 것만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도 10분이 그냥 순삭되는 너무너무나 편안하고 느긋느긋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 듣기 딱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탄 게츠가 이건 1957년에 10월에 녹음을 했는데 4개월 전인 6월에 또 한 곡의 발라드 메들리를 다른 라인업에 녹음해서 한번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버브 레코드에서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만나던 시절의 음악인데 이 세션의 리더는 트럼펫터 디지 길레스피입니다. 51번째 꼬꼬무입니다. 디지 길레스피와 스탄 게츠, 콜맨 호킨스, 폴 건잘베스가 함께한 Sitting In이라는 앨범이고요. 57년 앨범이고 그 중에 발라드 메들리를 골라봤는데요. 역시 57년 앨범인데 이 앨범이 좋은 거는 리더인 디지 길레스피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이 모두 테너 색소포니스트입니다. 스탄 게츠 그리고 대선배인 콜맨 호킨스 그리고 듀크 앨링턴 밴드의 간판 테너 색소포니스트였던 폴 건잘베스 이렇게 3명에다가 피아노에는 윈튼 켈리 베이스에는 웬델 마샬 드럼엔 제이시 허드가 함께하고 있는
그러니까 7인조 셉텟 구성의 연주인데요. 스탄게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57년 10월에는 LA에서 오스카 피터슨과 함께 연주를 했고 4개월 전인 6월에는 뉴욕에서 디지 길레스피, 콜맨 호킨스 등과 함께 이 녹음을 했던 거죠. 이 연주에서도 5곡의 발라드를 연주를 하는데 스탄게치가 제일 첫 곡인 I'm Through With Love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앨범을 구입해서 들었을 때 이 곡 모르던 곡인데 이 연주가 왜 이렇게 좋아 해서 이 곡을 여러 버전을 유튜브로 찾아보게 됐었는데 다른 어떠한 I'm Through With Love라는 다른 어떤 보컬곡이든 연주곡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과 그런 우리 스탄게츠의 색소폰을 얘기할 때 수식어로 많이 쓰는 크리미하다고 하는 그러한 테너 색소폰 연주만을 들어도 이 앨범은 잘 샀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스탄게츠의 우상이 누구냐? 레스터 영이죠. 이 곡을 요번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년에 접어든 콜맨 호킨스와 연주하는 한 앨범에서 연주하는 젊은 레스터 영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스탄게츠가 10대 때부터 레스터 영이 엄청난 우상이었고 거기다가 자신만의 개성 아까 얘기한 크리미한 톤과 이런 거를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발라드 메들리 같고 스탄게치가 첫 곡을 연주한 다음에 그 다음 곡을 폴 건살베스가 연주하는데 스탄게츠보다 더 크리미하게 부드럽게 연주하는 폴 건살베스가 있고요. 디지 길레스피도 이 발라드 메들리에서는 트럼펫 앞에다 뮤트를 끼고 되게 감성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 피아니스트인 윈튼 켈리가 또 아주 단정하게 제일 막내로서 연주하고 있고 맨 마지막 곡은 콜맨 호킨스가 제일 형님이고 제일 선생님인데 제일 터프하게 또 연주하는 같은 테너 색소폰이지만 여러 가지 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명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광고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요즘 계절에 하는 광고가 있거든요. 애들 그 먹는 밑대라는 찬바람 불 때 밑대라는 그래서 왜 요즘도 광고 보면은 시험 망친 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빠한테 아빠 나 시험 망쳤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빠가 딸 방에 이렇게 밑대 한 잔 타갖고 창가에 이렇게 겨울에 바깥에 이렇게 보면서 마시는 그 광고 생각이 났는데 찬바람 불 때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의 발라드 메들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12번째 꼬꼬무 마치겠습니다. 네.